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떠한 비전이 있는지, 이재용 시대는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걸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좀 더 면밀하게 처음으로 시작한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극복해야 될 것들, 어떻게 성공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용원 기자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포스트 산업부 전자통신팀을 맡고 있는 김유원 기자입니다. 네, 김 기자, 바로 물어보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성공할 수 있나요? 사실 삼성전자는 세계 시스템 반도체 경쟁사를 상대로 조금 많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싸움이라. 그러면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단 3%에 그칩니다. 지금 3%밖에 안 되는 기업이 세계 1위에 오르겠다라는 목표를 내놓는 거는 표면적으로 보면 좀 무리한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술력, 그리고 IT 그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리고 브랜드의 가치, 여기에 삼성전자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 삼성전자는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 기술력에서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특히 EUV라는 신기술 도입이 성공하면서 133조 투자를 발표할 수 있었던 자신감을 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극자외선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 기법, 삼성전자가 이 첨단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삼성전자가 작년 말부터 이 EUV 공정을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고객사한테 주문을 받은 반도체도 EUV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요. 이 무엇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을 때 이 EUV 반도체 출하 기념식까지 열었습니다. 살펴보니까 그 삼성전자가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EUV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막힘없이 쭉 승승장구 밀어갈 수 있나요, 삼성전자가? 사실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 극복을 해야 될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고객사들을 만나서 고객사들이 주문하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만 좋다고 무조건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 대만 TSMC와 같은 1위 기업은 애플, 퀄컴, 그리고 화웨이 이런 반도체 대형 고객사들과 수년간 거래를 해오면서 아주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지금보다 많이 발전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삼성전자한테 반도체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맡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수년 동안 거래를 해왔던 TSMC와 거래를 끊기는 사실 좀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결정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기술 발전의 성과로 퀄컴과 같은 고객사를 TSMC에서 빼앗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 없는 이야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들을 그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런 결과로 또 고객을 빼오기도 하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서 강점은 무엇인지, 약점은 무엇인지, 이걸 좀 살펴보면 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김 기자한테 그거부터 물어보죠.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약점은 뭔가요?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근본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고객사의 반도체를 주문을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생산 사업을 주로 하는데, 고객사들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반도체를 삼성전자가 직접 설계해서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탑재를 하고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런 반도체 고객사들이 삼성전자를 협력사가 아니라 라이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퀄컴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고객사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두려워하고 도전장을 던진 것처럼 위협을 느끼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 고객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
이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대응 방안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나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반도체 설계랑 생산을 완전히 같은 사업부에서 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부와 반도체 설계 사업부를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넘어서 요새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아예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 사업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를 해서 완전히 다른 회사로 놓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서의 강점,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종합 전자업체를 반도체 사업의 핵심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바로 삼성전자 자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같은 완제품 사업부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의 최대 고객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 이미지 센서, 프로세서 이런 자체 개발한 시스템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거기에서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또 삼성전자 나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로도 저희들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원 기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한 줄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시스템 반도체는 동아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의 위기, 중국의 반도체 추격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 반도체 사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제시한 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썩은 동아줄일지 아니면 정말 한국 경제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튼튼한 생명줄이 될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력하겠다고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다 품종이고요. 소량 생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니즈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죠. 끝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전 정권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대통령을 만나느냐, 한국사에서 오래돼 있는 그 삼성 봐주기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지금 한국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주 다급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찾아가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 이거 빨리 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재판이나 여론 등을 고려해서 시스템 반도체에 보여주기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뭐 행보나 거취에 관계없이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서 성과를 내서 대한민국 1등 삼성전자만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시스템 반도체 투자로 정말 국민들한테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